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춤추는 산행 신용철 비에게. 나는 어제 지금까지 오른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랐어. 그 산행 중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참 많이 아파했다. 그 탓에 코가 하루 종일 메웠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려 한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달만 뜨면 경주 남산을 찾아가는 늑대 산악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이런 거는 어울리지 않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야. 불법에서 늑대란 자아를 찾아가는 구도자로 묘사되어 있지. 남산은 골골마다 신라인들의 불심이 깃던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이야. 셀 수 없이 많은 불탐과 불상 그리고 절터가 산재해 있는 곳이지. 마침 중산 김동찬도 한국을 나온 김에 나는 경주 남산이 주는 그 보름 산행의 후둑한 느낌을 그와 나누고 싶어 경주로 간 거야. 그런데 그날따라 낮 산행을 한다는 거야. 산행 테마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했고, 그리운 회원들을 산행 출발지인 포석정에서 만났는데 그 곁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 희망 울타리라는 정신지체인 시설에서 26명 성심 세럼트라는 성당 수녀님이 보호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 5명, 정신지체, 자폐아 등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그들과 불량학생으로 분류된 그 아이들과 함께 남산을 오른다는 거야. 난 고백하거니와 한 번도 자원봉사 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동참한 적이 없어. 그런 미담들을 들을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야. 울산 양로원을 운영한다는 선임도 계셨고, 대학 선생인 후배 인연 때문에 교환교수로 와 있는 미국인 마이클도 있었지. 그때까지도 산행 주제인 아름다운 동행에 대하여 별 감흥이 없었어. 후배인 산악회장이 주의를 주어서 지금부터 2명씩 짝을 이루겠습니다. 절대로 손을 놓지 말고 목적지인 전망대까지 함께 하십시오. 산악회원들과 비행청소년 1명에 장애인 1명이 짝을 이루어서 돌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지. 출발하려 하는데 내가 누님으로 칭하는 희망 울타리를 운영하고 있는 산악회 회원이 우리에게 말을 했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라고. 나에게도 한 명의 등산 파트너가 정해졌어. 비현실적으로 뚱뚱한 여자였어. 물론 김동찬도 장애인 소녀 1명과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막상 출발하고 보니 갑자기 코가 메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얼른 선글라스를 꺼내 눈을 가렸어. 알지?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정신지체야. 몸 따로 팔다리 따로 노는 그런 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걸음. 내 뒤를 따라오르는 일행을 돌아보면 거기엔 그야말로 춤추듯 제 멋대로 걷고 있는 장애인들이 보였지. 어떻게 그걸 설명해? 너처럼 아니 평생 처음 산행에 나선 것이 즐거워 저들은 춤을 추는 걸까? 살아있다고 나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저렇게 소리 없는 아우성의 손짓을 하늘로 보내고 있는 걸까? 그도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무슨 몹쓸짓을 했기에 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천연 같은 장애를 주었나요? 그렇게 몸부림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걸까? 등산로 주변에는 구절초 숙부쟁이 꽃이 한창이었지. 단풍이 들기 시작한 활엽수들과 누이 얼굴을 닮은 벚꽃도 있었어. 노랗게 익은 논엔 벌써 가을거지가 시작되고 있었고, 가을은 풍요로운 시절뿐 아니라 사람 마음도 넉넉해지는 때가 아닐까. 불량 청소년들은 어떤 잣대로 분류된 걸까? 내가 보기엔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었는데 사회는 그들에게 불량이라는 또 다른 판정을 내리고 있었지. 그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자신들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눈빛이었어. 그래서 불량 청소년 아니 소녀들은 내가 보기엔 천사였어. 정신박약 청소년 손을 꼭 잡고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가슴 저린 풍경이었지. 한 발 뛸 때마다 발 따로 몸 따로 휘청거리고 눈동자까지 따로 노는 내성마비 소녀 1명에게 물었어. 좋으니 가을산이 입술의
입술이 여지도 움직이지 않아 그 소녀는 응이라는 간단한 발음할 수가 없었어. 그럼에도 그 고개를 주걱거리며 기분이 좋다는 걸 표시하려는 안간힘을 보며 나는 자꾸 코가 메워왔어. 나에게 손목을 잡힌 여자는 비록 비현실적으로 뚱뚱하긴 했지만 사진은 멀쩡했지. 나이는 들어 보였는데 정신 연령은 낮았어. 그 장애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제일 앞에 섰어. 일행 모두 내 소속도로 맞춰 내 앞으로 못 나서게 했지. 경사가 심한 비포장길에서 행여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 안 되거든. 나도 그랬고 김동찬도 미국인 교수도 모두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 우리 뒤편엔 집차 2대가 돌발 사태를 대비하여 따라오고 있었고 하늘은 푸르고 천년신라 불심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경주 남산은 유니처럼 다시 가을이 왔다고 온몸으로 알려주고 있었지. 내 파트너를 잡은 손이 땀이 나기 시작해서 물론 춤추다 끝난 장애인 이마에도 그들과 손을 꼭 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마에도 솟은 땀이 가을 햇빛에 반짝였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걷는 게 익숙하지 않은 그들은 힘들어서 우리는 일부러 천천히 걷는 것이 더 힘들어 땀이 나왔던 거야. 매미다 매미. 한철 살다가는 풀벌레 소리가 등산로 주변에서 많이 들렸지. 아니야, 그건 매미가 아니란다. 쓰르람이야. 매미예요, 매미. 정말 그렇네, 매미로구나. 바보 같은 아저씨가 잘 몰랐구나. 여름멀난 매미가 이미 사라진 가을산이라는 알미 뭐 그리 대단해. 나 매미 쓸 수 있어요. 오호, 그래, 한번 써봐. 그녀는 자랑스럽게 내 눈앞에 허공의 손가락으로 매미를 썼고 그 천진난만한 행동에 나는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내가 정상이 일어나서 이들보다 더 즐겁고 생생하게 매미를 상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선명한 매미를 이 애가 생각하는 상상이 비록 다른 것일지라도 이 아이는 자신의 뚜렷한 매미를 그리고 있어서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틀린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도 또 나도 소리만 듣고 매미라고 혹은 쓰르람이라고 한 것이지 실체를 본 적이 없어. 만약 어떤 이유로 매미가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알미라는 우위를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분법 생각은 아주 유치한 일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산행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내 파트너에게 교만을 깨우치는 학습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 손에 잡힌 채 땀투성이가 된 아이가 사랑스러워졌어. 출발할 때 들었던 누님의 말이 생각이 났지.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건 사랑이다 라고 한 말.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사람이니까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구분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사람 아니겠나. 모두 힘들게 목적지인 전망대에 올라서 마지막 2명의 봉사자에게 양쪽을 부축받은 채 올라온 친구를 보며 이들은 우리 같은 박수를 쳐줬어. 뇌성마비 때문에 앞면에 기뻐하는 표정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난 똑똑히 봤어. 그 소년의 눈빛에서지 해냈다는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정상했을 때의 느낌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걸 거야. 전망대에서 영혼을 가져서 놀라움이었고 감동받았고 또 코가 메어왔어. 흥겨운 앞장의 낯가림이 심하다는 이들의 춤 사이는 걸어올라올 때와 다른 힘이 별로 없었지만 신명이 살아있었지. 장애인과 불량청소년이라 굴레 씌어진 이들은 함께 수화를 곁들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합장했어. 선임도 소녀님도 번글거리며 기꺼이 이들을 위해 망가져줬고 나는 말했지. 우리 이 다음에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도록 해요. 약속할게요. 일제유심조라는 말이 있지. 모든 것은 우리 오직 마음이 지난다는 말인데 내가 막연히 가지고 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기도 할 거야. 많이 부끄럽고 많이 생각한 하루였지. 회장에게 한마디 해줬어. 넌 참 멋진 놈이야. 난 오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른 것 같아. 하산길이 즐거워서 우리는 목소리 모아 끊임없이 동요를 부르며 내려왔지. 이제 더 이상 걸으며 춤추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고
저녁 밥값은 김동천이 스스로 냈지만 결코 그가 받은 감동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야. 형, 저 달 좀 보아. 그들을 병하며 바라본 남산엔 누런 보름달이 둥둥 떠오르고 있었지.